지난해부터 트럼프는요, 이 한국의 자유 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진짜 요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나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요, 우리 자유 우파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건 사실 길 가는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체포하겠어? 이 정도 빵빵한데? 뭐 탄핵하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도 조금 꾹꾹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적들은 기습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저들은요. 이제 어차피 뭐 잣된 상황에서 이제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를 써서라도 이기려 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메시지가 터져 나왔죠.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트럼프 측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경호처장의 사퇴도 있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 현재 공수처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뭔가의 조율보다는 버텨야 하고 국민들을 살려내기 위해선 내가 더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그 리더십을 표출했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재구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결국은 윤석열의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인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43.1%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 조사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40%를 넘고 있고 40%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짓 보면 참으로 답답한데요.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40.8%, 민주당이 36.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와 더 퍼블릭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주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40%가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우픈 현실이죠. 자, 당황한 쪽이 어딜까요? 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하고 아마 당황한 쪽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짜미짜미한 곳들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판결소다라고 조롱받던 헌재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둑이 제발 저렇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9일에 브리핑을 냈는데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어머 뻔뻔하다 그죠? 그리고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 그렇네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헌재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먼저 권유했다라는 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도 기가 차는 노릇이죠. 정치권의 비판을 일개 헌재 공보관이 여론전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려는 것을 보니 아직 헌재가 어느 쪽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쪽 물이 꽤나 많이 튀었구나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입 선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헌재는 지금 칭찬을 받겠죠.
헌재법 32조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했고요. 그 다음에 일괄 기일 결정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는 것도 무시했습니다. 재판관의 결정이라는 게 이유인데요. 법위에 재판관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헌법을 초월한 초헌법적인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헌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지금 신뢰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국정 안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 헌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 기일을 조정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엉망진창 와장창이다라는 거죠. 일단 국정 안정이라는 것 말 자체가 정치적 영역입니다. 그것을 헌재가 땡겨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잘못됐다. 그러니 비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이 9일에 와서 헌재가 여론전에 전혀 뭐 개의치 않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에 대한 비판 지금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펼쳐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 아니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마이웨이 가겠어 민주당 똥꼬에 줄 섰어 라는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인지 저는 참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헌재도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짜미짜미한 기관으로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아는 이 언론보다 더 빠르게 내용을 접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며칠 전에 사실 이재명이 중국 그 언론인들을 만났어요. 그 이유가 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측근과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재명은 나 좀 살려주십사 하고 시진핑과 연결되어 있는 공산당 언론들과 만남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중국 시진핑에 들러붙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직후에 맷 슐렛 미국 보수주의 연합 ACU 공동의장과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 때 애매하게 미국 차가 나왔죠. 캐딜락이 나오기도 했고 막 이런 부분을 이제 시간상 좀 만나보면 그때였구나라는 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 슐렛 의장은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요 트럼프하고 굉장히 막역하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도 꼽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매슐랩 의장의 부인도 트럼프 일기 백악관에서 이제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날 그 한남동 관저로 들어갈 때 다른 정관계 인사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매슐랩 의장에게 한국의 정치 이슈 그리고 중요한 국정 현황, 비상계엄의 선포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었다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을 좀 심각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은 그냥 가벼운 상대, 시진핑 저게 만만치 않은 상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도발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동북아 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군사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트럼프는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뭐 애지중지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이기를 펼쳐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는 보내지 않았을까. 트럼프의 의중이 많이 담겨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7일입니다. 여기 매슐랩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고든창 변호사를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그때 고든창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넘은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까지도 탄핵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권한대행 최상목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완벽히 꿰뚫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고든창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매슐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북한은 한국의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고 이제 확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동맹인 일본, 대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일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났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봐야 되는 게요. 자, 고든창이 굉장히 센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올렸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의 좌파들은 곧 피를 흘릴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애국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모두 소중합니다. 라고 한국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한국의 거래는 피해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 뿌락지들이 움직이면서 백골단 이제 우파의 평화 시위 안에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감정을 흥분시키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량으로 죽인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파 유튜버들을 계속 지금 고발하고 있죠. 입을 틀어 막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언론의 지형 자체가 작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왜곡 없는 정확한 정보를 유튜브 세계에서 얻고 있으니 그 진실이 밝혀질까봐 이제 화가 난 좌파들은 진실에 화를 내죠. 우파들은 거짓에 화를 내고요. 그래서 진실에 화를 내는 좌파들이 지금 입을 막고자 고발을 해대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한국에 거리는 피해감. 그 말은 좌파들 득세 세상으로 만들고 우파들은 때려잡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영진도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0분,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될 것이다. 정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복귀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만났는데 뭔가 이제 한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모를 일이죠. 그리고 정영진은요. 22일 날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또 참석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 만찬 무도회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재계 인사 중엔 유일하게 참석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굉장히 찐찐이죠. 찐찐 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정용진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멸치와 콩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이 우파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하기도 했죠. 자,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 야당이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 강화를 하는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의 이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미국에서 비공식적인 방안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돕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면담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져 있는 상황에서 고든창 메시지 던져지죠. 트럼프 전략가들 메시지 던져지죠. 공화당의 하원 의원 영킴 의원까지도 메시지가 던져지죠. 이거 보면 우리는 답을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해부터 트럼프는요, 이 한국의 자유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라는 것 뿐인데, 지난해 당선인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소형 모듈 원전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때마침 한미 정부가 팀 코러스를 결성하고 원전 수출에 손을 맞잡는다. 그래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외교부는요, 지난해죠. 2024년 11월 5일에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와 한국과 원전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MOU를 가서명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로 갔을 때는 찐 서명으로 간다라는 거죠. 양국이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트럼프는 이미 윤석열과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잡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상황이 문제가 일어나서 12월에 탄핵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난리를 부리는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닌데 저 이재명 저 새끼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낸 거죠.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에도 이제 범주 안에 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낸 겁니다.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겠다, 외교적으로도 윤석열이다라는 메시지를 미리 냈다라는 거. 문재인이 지난해 2017년 10월에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식화한 후에 대한민국은 이 원전 산업이 박살이 났습니다. 한전이 6년 만에 영업 적자가 1조 1,700억 원을 찍었고요. 탈원전 정책 이후에 원전 성과는 그냥 아예 제로죠, 제로. 원전 기술자 해외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거 다 혹 주워 담은 게 누구? 중국이었다.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가요. 문재인 정권 때 입학생 32명 중에 6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카이스트에서도 이 원자력, 양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아예 박살을 냈다. 재가동하려고 보수 비용을 8천억 원이나 들어간 원전을 문재인이가 원전을 폐기했습니다. 보고서 조작까지 해가지고 폐기를 했죠. 룰루랄라 중국이 그것들 다 주워 담아가지고 중국의 원전 사업이 4위, 전 세계 4위였는데 2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벽히 무너뜨려야지만 문재인도 살고 대한민국 종북 좌파들도 살고 지금 대한민국에 꿀 빨고 살던 이런 간첩 새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적들이요, 지들을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 30%였죠. 그거 아니라 10%만 있어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요, 지들끼리 그렇게 권력을 나눠먹고 공권력화 해가지고요, 국민들 나머지 90%, 80%다 통제합니다. 왜? 주요 기관들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언론 장악했죠. 사법부 장악했죠. 검찰, 경찰 다 장악했죠. 국민들은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고요. 북한이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 전에 우리 한국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뭉쳐야 하는 게 지금의 이 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무지개는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